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한때 전 세계 시장을 말 그대로 휩쓸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의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 그리고 최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시도 중인 엄청난 규모의 부활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지금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진짜 핵심 변수거든요. 끝까지 흥미진진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네요. 왜 세계 1위였던 일본 반도체는 무너졌고 지금은 또 어떻게 부활을 꿈꾸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일종의 개념적인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 패러다임이 변할 때 그걸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한 국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생존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반도체 제국의 몰락, 과거 일본이 누렸던 영광과 그 후의 뼈아픈 추락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50%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시계를 1980년대 후반으로 훅 돌려볼게요. 당시 일본은 NEC, 도시바, 히타치 같은 기업들을 앞세워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무려 절반, 5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D램 메모리 쪽은 80%를 넘겼어요. 미국에서 처음 발명된 기술을 가져다가 오리지널을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거죠. 그야말로 절대 무적의 반도체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한때 50%를 호령하던 그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이 2019년 기준으로는 10% 미만으로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쳤는데요. 심지어 일본 내의 D램을 만드는 제조사는 단 한 곳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세상에서 가장 튼튼해 보이던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파트, 몰락의 진짜 이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일본 엔지니어들의 머리가 나빠졌다거나 제조 기술이 갑자기 떨어져서 망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이 가진 강점 그 자체에 숨어 있었어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의 가장 큰 VIP 고객들은 은행 전산망처럼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인프레임, 즉 대형 컴퓨터 제조사들이었어요. 여기엔 단 한 번의 오류도 용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무려 25년 동안 고장이 나지 않는 그야말로 파괴 불가능한 초고품질의 D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엔 이게 절대적인 성공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 나옵니다.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죠? 네, 거대한 메인프레임에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개인용 PC 시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혁신가의 딜레마예요. PC에는 25년이나 버티는 비싸고 과잉 품질인 반도체보다는 그냥 적당한 성능에 엄청나게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반도체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 기술력이 최고야 하면서 여전히 비싼 초고품질 D램에만 집착했던 거죠. 바로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한국의 삼성이나 대만 기업들이 저렴한 PC용 칩을 쏟아냈고 결국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장비와 소재의 지배자입니다. 칩을 직접 파는 시장에서 밀려났지만 이들의 반격은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골드러시 이야기 아시죠? 금광에서 진짜 돈을 긁어모은 건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곡괭이랑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잖아요. 반도체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이 반도체 산업의 곡괭이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실리콘 웨이퍼에 코팅을 하는 공정 장비에서 도쿄 일렉트론은 무려 90% 이상, 테스트 장비의 어드밴테스트는 60%, 칩을 씻어내는 세정 장비의 스크린은 80%라는 어마어마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TSMC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조차도 이 일본의 숨은 챔피언 기업들 장비 없이는 최첨단 칩을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게다가 장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굽고 씻고 깎아내는 데 들어가는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화학 소재들 있죠. 이 시장 역시 일본이 전 세계의 60에서 80%를 꽉 쥐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도체 제국이 완전히 몰락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길목들에 장악하면서 조용히 아주 무섭게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TSMC와 구마모토입니다.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탄탄한 기초 체력을 확인한 일본 정부의 최근 행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거인들을 일본 땅으로 직접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상징이 바로 구마모토에 지어진 대만 TSMC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최첨단 칩도 아니고 구형 28나노 공정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짜 노림수는요, 일단 당장 자국 산업에 필요한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멈춰있던 제조 생태계를 다시 윙윙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젊은 엔지니어들도 다시 키워내고요. 실제로 지금 구마모토 주변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로 180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TSMC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에도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밀어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곳의 초미세 공정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최첨단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땅에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최고급 장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내에 있는 장비 기업이나 소재 기업들도 이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함께 진화할 수밖에 없겠죠? 아주 강력한 기술적 파급 효과, 즉 스피로버를 노린 철저한 계산인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일본의 가장 대담하고 궁극적인 목표, 라피더스의 2나노 반도체 프로젝트입니다. 외국 기업 공장 유치하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진짜 야심은 순수 자국 기술로 최첨단 칩을 직접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와 도요타, 소니 같은 네로라 하는 8개 대기업이 연합해서 라피더스라는 국가대표 드림팀을 결성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2022년에 회사를 뚝딱 세우더니 2025년에 2나노 시제품을 만들고 2027년에는 대량 양산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동안 제조 경험이 완전히 끊겨 있었는데 중간 단계를 싹 다 건너뛰고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인 2나노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공격적인 속도전이죠. 그렇다면 라피더스는 도대체 무슨 수로 이 기적 같은 일정을 맞추겠다는 걸까요? 정답은 철저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시간 단축에 있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원천 기술이 부족하니까 미국의 IBM 그리고 유럽 최고의 연구기관인 이맥과 처음부터 꽉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부터 제조까지 빅데이터와 AI를 쫙 깔아서 공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럼스라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고 있죠. 게다가 요즘 반도체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죠. 여러 칩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칩렛 패키징 기술까지 홋카이도 공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도박에 걸린 판돈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라피도스가 2나노 양산 체제를 갖추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총 지원 금액만 무려 2조 3천억 엔에 달합니다. 과거에 관료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다가 실패했던 뼈아픈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자금은 아낌없이 화끈하게 밀어주되 경영이나 핵심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민간 기업의 속도와 감각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먹은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AI 시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미세, 고성능, 맞춤형 반도체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와 장비라는 막강한 무기를 양손에 쥐고 있는 일본이 이제는 막대한 자본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첨단 제조 영역의 최전성으로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 무한 경쟁의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제국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향후 10년 전 세계 IT 산업의 지형을 결정지을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과 통찰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일본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